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한벌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지금 이제 이 김건희 여사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야말로 여야의 합치는 물론이거니와 대통령실까지 이제 사실상 협력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요, 개연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뭐 저는 이 앞에 개자 쓰는 거가 영 저는 못마땅한데,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개가 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 식용 판매를 금지하는 여야가 금지하는 법안을 만드는데 여야가 의견의 일치를 봤다. 그래서 그동안에 논란만 되어 왔고요. 또 이 관련 이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는 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거를 추진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개 연정하면요, 이 개를 매개로 해서 이 여야, 그 다음에 또 대연정이라는 말 있잖아요. 대연정. 그래서 이제 개 플러스 대연정을 합쳐서 개연정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지금 아주 큰 이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재명 단식, 이것이 이제 전국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상당한 딜레마에 처해 있어요. 한쪽에서는 단식을 끝내자. 이게 지금 큰 흐름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앞에 가서 아이고 이거 단식 대표님 끝내야 됩니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요, 다른 한쪽에서는 삭발투쟁까지 또 단식을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제가 어제 새벽 뭐 2, 3시까지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개딸들, 아주 극렬 지지층이죠. 개딸들이 현장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려갔고요. 뭐 개딸들이 나왔으니까 여경에 가서 이렇게 몸으로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경이 이제 앞에 서다 보니까 여경이 부상을 입어가지고 후송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 사태로 단식이 지금 변질되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그러니까 단식 중단을 하면서 이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도 단식 중단하시오. 예. 요렇게 하면서 이걸 말리니까 뭐 이제 이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요, 지금 이제 이 일부 청년 당원들 중심으로 다시 삭발투쟁, 단식투쟁을 돌입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이재명이 앞에서, 이재명이가 단식을 끝날 때까지 뭘 하기로 했습니까? 촛불 문화제를 하기로 했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요, 미니 촛불 대행진, 촛불 혁명이에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그래서 지금 이 촛불 행진을 시내에서 하기에는 동력이 없어요. 왜냐? 아예 오영수 문제니 뭐 이런 거 규탄데, 지금 민원이 지금 뭐 7,000명, 6,000명, 2,000명으로 팍팍 줄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안 믿어요. 이거 뭐 민주당한테 역풍 팍팍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 집회가 어려우니까 국회 본청 앞에서 촛불 집회를 했는데, 이제는 촛불 집회도 안 하기로 어제 전격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극렬층에서는 삭발투쟁까지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민주당 내 흐름은 이제는 이거 그만해야 된다. 단식도 그만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이 갈등 요인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 폭발 직전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이제 어제 노영민이랑 이제 박지원이 이재명을 만나가지고요, 노영민이가 문재인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은 문재인 배신 때렸어요. 역시 박지원이 그랬잖아요. 아니 정청래가 끝까지 박지원이 당에 복귀하는 거, 복당하는 거, 이거 반대했잖아요. 그때 왜 반대했어요? 박지원의 피 속에는 배신의 피가 흐른다. 딱 맞았어요. 문재인 네가 와야 돼. 딱 이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당신이 와야 돼. 라고 하려면, 아니 문재인 그 옆에 비서관들 다 있잖아요. 야, 내가 보기에는 말이지, 문 대통령이 한번 와야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 아니, 한마디 하면 되는 걸 공개적으로 반론해. 이거 뭐냐? 내년 총선 표를 의식해가지고 내년에 이재명이 이제 공천을 거의 확실히 간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옥중 공천이라도 불사할 것이다. 이게 박지원 정치 자칭, 타칭도 맞네요. 예. 구단의 이제 진단이죠.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찍히는 거는 이제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년 공천만 받으면, 아니, 호남에서 민주당 공천 받으면 지구가 깨져도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네가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재인 사람 취급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이 메시지 내용. 그리고 김만배가 이 부인한테요, 옥중 메시지, 옥중 편지를 보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MBN에서 지금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추가 구속 영장이 왜 필요하냐? 법원에 냈는데 이름은 법원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갖고 김만배가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그 추가 구속이 왜 필요한지 거기에 이유가 쫙 나오면서 그 이유의 출처는 어디냐? 김만배가 옥중에 있을 때 지 부인한테 보냈던 편지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쭉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은요. 지금 김명수가 자기가 이제 그만두는 24일 날 그만두잖아요. 24일 날 그만두는데 18일 날 마지막 주에 전원합의체 판결하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XX 아니에요? 예, 이런 인간이 정말 대법원장을 6년씩 해먹었다. 야, 이거 족보에 그래도 올라가겠죠? 훌륭하다고. 아이고, 족보 옆에다가 빨간 줄 써놔야 돼요. 이런 최악의 악질 대법원장이다. 딱 써놔야 돼요. 야사에. 뭐 족보에다 어떻게 그걸 올리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어요. 이거 결국은 이 오경미 대법관이 그 판결을 쭉 해왔는데, 판단을 해왔는데, 요거를 안 하고, 오경미는 뭐 여기 누구죠? 김명수 직계거든요. 국제법, 예, 좌파. 이거 결론을 미루고, 예, 전원 합의체를 갖고 왔다? 이거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요렇게 지금 이제 의혹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사이에 대법원 구조가 바뀌었어요. 7대 6으로 보수 한 명이 높습니다. 근데 이 한 명이 약간 중도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중도, 이 사람이 좌파로 가버리면 뒤집어지고, 우파로 오면 거꾸로 뒤집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거 본래 의도했던 데는 뒤집으려고 전원합의체로 온 거 아니겠어요? 그게 김명수의 꼼수잖아요. 자기가 직접 손대기가 뭐하다 그러면 전원합의체를 갖고 와가지고 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니까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입니까? 대표적인 게 이재명이 무죄 때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최강욱이 또 살리려고 전원합의체를 보냈는데 지금 여의치 않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지금 다수설은요,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도 틀릴 수 있죠.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니까.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짤막짤막하게 핵심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김건희 여사. 그래서 대통령실과 여야의 개연정이라고 불릴 정도로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뭐 여야 간에 접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접점이 없는 상극의 상극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개식용 문제를 가지고서는 이거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들이 막 웃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 일러스트가요. 이게 아주 재밌어요. 요거 하나 보면 판세가 딱 읽혀요. 그래서 개식용 금지의 하나가 된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이 주요 법안들이 쭉 올라왔는데 이게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이제 통과가 될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개식용을 금지해요. 도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거나 또 판매하거나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그러니까 개를 먹기 위해서 하는 모든 전 과정 전부 다 불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개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를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 보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법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주고 그리고 폐업 농장주에 대해서는요. 전업을 위해서 직업교육 훈련도 하고 그리고 취업도 알선해 준다. 예, 이런 실질적인 보상 조치 이런 게 있어야 좀 부작용이 작죠. 예. 그리고 개 소유권도 이전해 주는 거예요. 사육 중인 개의 소유권은 지자체 또는 민간 동물 보호시설로 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를 지금 이제 사육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사육할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 개를 어떻게 해요? 뭐 도살해야 되는데 도살하면 또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이 조치를 취해준다. 이러한 지금 입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만반의 조치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당론으로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도 그렇고 당론으로 이거를 이제 통과시키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개식용 금지는요. 윤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었고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도 수시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이거는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 이러한 강한 입장을 반복해서 표현해 온 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요. 김건희 여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시종일관 반대하지 않았으면 과연 여야의 합의가 가능하겠느냐. 김건희 여사 덕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21대 국회에 들어서만 해도 이 야당 통틀어서 7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게 통과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농림축산위원회에 계류된 채 계속 지지부진했었는데 이번에 들어가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통계에 따르면 정부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개 사육 농장이 1156개나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국 개고기 판매 음식점은
1666곳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는 우리 전체 가구에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30%인 600만 가구.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해 봤더니 55%가 개식용은 중단해야 한다. 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펫 인구, 애완견 키우는 인구가 아까 가구는 600만,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지지로 이제 동력을 받아서 이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여권에서는요, 여당은 이 개식용 금지 법안을 김건희법으로 명명하고 이거를 갖다가 통과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대한육견협회 이런 데서는 이건 생존권을 뺏는 것이다. 예, 그래서 합리적으로 좀 대안을 보상 문제를 좀 다뤄달라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고, 우리 이제 국민의힘 뭐 야당도 마찬가지죠. 어떻든 육견 농장주의 전업 지원 대책, 피해 상인들에 대한 보상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개 연정 관련된 뉴스는 이걸로 마치고,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김만배 얘기를 좀 하는데, 김만배 얘기를 하기 전에 현재 이재명 단식과 관련된 당내 동향을 보면은요, 내일,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오늘 15일부터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무기한 농조 단성에 이 단식 동조 단식에 참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유원식과 이하경이가 성명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한테는 이제 좀 힘을 모아서 지원한다는 뜻,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단식을 중단해라는 뜻, 이런 뜻에서 무기한 동조 농성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요. 이 시작 집회를 갖고 바로 농성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 앞에서도 또 이 하항의 집회를 할 예정으로 있다. 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는 민주당에서만 이 단식을 중단해달라 이게 아니고,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도요, 건강이 좀 악화되고 있는데, 이 거대 의석의 제1야당 대표가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내년도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중차단 정기국회 시기에 단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중단을 촉구한 바 있고, 대신에 내가 너 같은 단식쇼에는 방문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의료진들은요, 이제 이 2주가 넘겼기 때문에 좀 이 몸에 손상이 올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괜찮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재명 단식이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로서 계속되고 있고, 민주당을 양분시키는 민주당의 갈등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이재명의 단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촛불 집회를 촛불 문화제라고 그러죠. 촛불 문화제를 지난 4일부터 쭉 해왔는데, 그래서 이재명이가 단식을 중단할 때까지 이거를 계속하겠다라고 했지만은요, 여기에 사람들이 안 와요. 사람들이 안 와. 미치고 환장을 오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당 차원에서 그동안에는요, 또 공문까지 보내서 동원령을 내렸는데, 이제는 동원령 내려봐야 동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예 사람들이 안 모여서 동원이 안 되니까 이걸 중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거 이제 촛불 문화도 접겠다, 참 웃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가 아주 그냥 입에 달려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분위기가 양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영민이하고 그 다음에 박지원, 노영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제 전직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방문해서 중단해달라 그러면서요, 노영민이가 뭘 가지고 왔느냐, 노영민이가 문재인의 메시지를 갖고 왔어요. 노영민이가 문재인의 메시지를 갖고 왔는데, 이 메시지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단식이 길어지니까 문재인이가 아주 깊게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가 실종되고 통합보다 국민 분열이 횡행하고 국익이나 민생보다 이념이 우선시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당대표 건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려면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하셔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문재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이미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문재인이가 단식을 좀 중단해달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폭주를 중단시킬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고맙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문재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 노영민이가 전달했는데요. 노영민이가 2번씩이나,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전화통화로, 이번에는 노영민이라고 하는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문재인이가 연거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이미 내년 총선밖에는 이제 문재인 머릿속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의 이 정치적인 보이스를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적 차원의 일환에서 이 이재명의 단식을 활용해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영민이 가면 그냥 가는 것이고 그냥 뭐 잘 좀 빨리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미 전화로 통화했는데 전화 통화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잖아요. 또 전달한다. 이게 그러니까요. 말로는 나는 정치에서 잊혀버리고 싶다라고 했지만은요. 잊혀질 거가 들어와갖고 책 팔아먹고 책 팔아먹고 가지고 무려 만족스럽지 않아갖고 커피 팔아먹고 그걸로 만족스럽지 않아갖고 이제 빵까지 팔아먹는 완전히 책 장사 빵 장사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이거 기네스북에 올려야 돼요. 기네스북에. 야 매국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이완용 시대 매국하고 지금 디지털 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요즘은 이 네임 브랜드가 최고의 가치 창출 이 매체예요. 그 지금 대한민국의 이 브랜드, 국가 브랜드가 지금 얼마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높아지고 있습니까? 왜? 문재인이가 이걸 싹 다 깎아먹어가지고 K컬처, K푸드, K드라마, K뷰티, 그 다음에 K방산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오직 그 앞에 K코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해서 이 브랜드 가치를 문재인이가 딱 떨어뜨렸는데 이걸 살리려고 하는데 요런데 이 문재인이가 이 상황에서 책 장사, 커피 장사, 빵 장사를 해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갖다가 또 한 번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문재인 일당들의 참 무식한 이 꼼수 이것도 내년에 심판의 한 요인으로 작동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박지원이도 이제 방문을 했는데 박지원이 이게 내년에 나오겠다고 요 아부를 하고 충성을 하고 이런 게 인간이라고 말이죠. 요런 인간이 국정원장까지 했으니 국정원이 그러니까 김정은이 하수기관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가 이제 이재명한테 점수 달라고 대표님 이제 그만하시죠. 딱 그러면서 문재인 네가 와야지. 네가 와서 말려야지. 노영민한테 메시지 전하면 안 돼. 너 나쁜 사람이야. 이 얘기가 뒤에 생략 짰잖아요. 그래서 지가 문재인한테 훈수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치구다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요렇게 지금 문재인에게 배신의 칼을 들이댄 게 바로 박지원이다. 근데 이건 그래서 보도를 보면은요. 오늘이 15일인데 19일 날 서울에서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이 열리는데 이때 문재인이가 서울에 온다는 거죠. 그때 방문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 구속되죠. 뭘 방문해요. 19일 날 구속돼야 되는데 참 구속이 안 되겠네요. 18일 날 국회 보고하고 21일 또는 25일 날 국회 이제 구속영장 치고 18일 날 이제 21일 날 국회 보고 25일 날 표결이니까 영장에는 안 들어가 있겠네요. 문재인이가 문재인 할아버지가 와도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민심은 이미 단식은 이재명의 쇼다. 이걸로 끝난 상황인데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이제 김만배의 부인한테 보낸 이 옥중 편지가 지금 대거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참 앞에서 좀 실수한 것 같네요. 이 서울신문입니다. 이 MBN은 다른 뉴스의 단독 보도고 이 MBN에서는요. 김만배가 남욱한테 이거 유동규 개인 범죄로 몰아가야 돼. 대장동 문제가 터졌을 때 요런 그 메시지를 남욱한테 전했다는 겁니다. 이 김만배가 그래서 지금 이 김만배 요게 남욱 진술이 그래서 김만배 이게 회유가 이 진술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조용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시 중수이과장한테 대접을 받았다. 요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유동규로 이 범죄 행위로 그러니까 유동규의 개인 일탈 범죄로 넘어가야지 이재명한테 가면 안 돼. 요거를 MBN에서 보도를 했어요. MBN에서 보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서울신문에서 옥중 편지를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중 편지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기각이 됐지만은 이 김만배는 구속이 연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속이 왜 필요한지 추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첨부 문서로요. 유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김만배가 죽으려고 그 극단적 선택 그때 실패로 끝났잖아요. 실패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죽기는 싫고 수함을 한 거죠. 나 좀 검찰에서 살살 다뤄달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서하고 편지 옥중 편지가 4통이나 있었어요. 요거를 추가 의견서에 딱 요청을 했습니다.
요거를 서울신문에서 단독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요, 여기에도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지금 김만배, 이 옥중 편지에 지금 이제 이 대장동 관련 수사, 이런 거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재판 이런 거 아주 길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참, 박용수 50억 클럽에 관해서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박용수, 결국 이제 구속됐잖아요. 이거 박용수 더 화끈하게 못 도와줘서 상당히 구속이 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요런 내용도 부인한테 왜냐 편지가 4통이 갔으니까 요런 이제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구속기간이 이제 만료돼서 나갈 텐데, 이 석방이 되더라도 제게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다. 상당한 심경 변화, 갈등을 지금 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난 8월 달에 김만배가, 그러니까 8월이니까 엊그제잖아요. 예. 8월에 보낸 편지에서 이 사건은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길게 재판을 밀고 가는 게 상책이라는 게 내 중론이야. 예. 이렇게 해서 재판이 굉장히 지체될 전략을 쓰고 있다. 이거를 검찰이 우려하는 거예요. 왜? 지 부인한테 이거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 자, 그리고 또 그러면 유서하고 편지는 어디서 했냐면 주거지, 김만배 주거지하고 사무실 압수수색 지난 9월 6일 날 했는데 여기에서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부인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된다. 이런 내용도 편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이 극단 선택을 하기 전에 남겨놓은 또 유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죽음으로 모든 게 정리되기를 희망한다. 고통스러웠다. 용서를 구한다는 이러한 내용의 유서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서 내용을 보면은 또 극단적 선택의 이 선택이 또 우려가 된다. 이것도 그러니까 밖에 내놓으면 안 돼. 이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석방일이 오는 것 겁난다. 석방. 이제 구속기간 만료돼갖고 재판부가 풀어주면 석방되는 것이 굉장히 겁나는데 내가 집에 돌아가는 게 싫다면 굳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어디로 갈지는 아직까지 생각한 것은 없는 상태다. 이게 8월 18자 편지요.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칼로 여러 번 찔러서 자해했는데 죽지 않았어. 10여 시간이 지난 후 건물 옥상에서 투신을 결심하고 앉아 있었지. 5월 27일. 이렇게 이제 그 자기 심경의 변화를 이 부인한테 보내는 편지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이 부인과의 갈등이라든가 이 가정불화의 불화 이런 문제 때문에 석방이 되면 재차 극단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주거가 불안할 수도 있다. 그러니 언제든 또 도망갈 수도 있다. 예, 도망 우려, 증거인멸 우려 이런 것 때문에도 구속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석방하지 말아 주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풀어줘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50억 클럽에도 나와요. 50억 클럽 수사는 기로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박영수 전 공검장님이 구속이 돼서 안타깝다. 공검장님 방어에 많은 힘을 쏟아 부었는데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박영수 전 특검하고 김만배의 관계가 이게 보통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고 그동안에 박영수가 구속되지 않도록 어떤 또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도 검찰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그래서요 지금 이제 김만배 여러 가지 구속 이거 빨리 그래서요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김만배 추가 구속 영장을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박영수 특검 얘기가 나왔으니까 같이 하면은요 첫 재판은 본래 어제 있을 예정이었는데 박영수 측의 이 변경 신청에 인해서 첫 공판 기일이 12일 그러니까요 12일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어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제 첫 재판이 열렸고 그리고요 그동안에 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박영수 재산에 대해서 재산 20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예금하고 채권 그런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박영수 이제 재판이 앞으로 또 상당하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진행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명수 관계 김명수 이런 악질 최악의 이 대법원장이잖아요. 나갈 때까지 끝까지 속을 새기고 나가요. 최강욱 지금 전원 합의체 이 판결을
18일 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금요일이니까 18일이면 월요일 날이에요. 18일 날 그러니까 이제 최강욱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게 되고요. 18일 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게 되고 지금 두 건이 18일 날 있게 되는 중요한 지금 이제 내용인데요. 지금 이렇게 김명수가 전원합의체로 이걸 전합이라고 하네요. 약칭으로 전합 이런데 저는 뭐 법률가가 아니라서 입에 굉장히 생소한데 어쨌든 전원합의체에 넘겼는데 이거는 파기환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거 핵심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강욱은요 하나는 재판이 걸리는 게 여러분들 이동재 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요 혐의고 이것도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고 전부 다 패소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는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했는데 허위가 아니다. 진짜로 했다. 그래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했다는 거.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고 그거 진짜야. 가짜 증명서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고 재판이요 아주 줄줄이 쌓여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1, 2심에서요 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자, 그래서 대법원에서 받으면 이제 내년 출마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출마가 불가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살리려고 전원합의체로 넘겼는데 지금 전원합의체 구성은 7명이 보수 플러스 중도 그리고 6명이 당연히 김명수 포함이죠. 6명. 그래서 7대6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 전원합의체에서 번복되기는 어려운 구조인데 이 중도 성향의 재판관, 대법관 한 명이 만약에 파기환송시켰으면 1, 2심이 모두 뒤집혀서 최강욱한테, 현 야권한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식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릴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 아들, 요거에 이제 뭐냐, 핵심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자택에 있던 PC, 하드디스크. 요게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논리예요. 그래서 지금 1, 2심은 모두 이거는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국은 무슨 소리야, 법적 증거가 될 수 없어. 요렇게 싸우는데 요게 이제 핵심 이 판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요, 이거 지금 대법원에서 이 배당이 됐는데 그동안에 1년 가까이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왔는데 오경미는요,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끌어오다가 전원합의체로 지난 6월 달에 넘겨요. 1년간 시간을 끌다가.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공작을 한 겁니다. 자기 임기 마지막 야권에 선물을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구조가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게 됐다. 그래서 제가 자료화면을 지금 준비했는데요. 최강욱이 기소가 말이죠. 2020년 1월에 기소가 됐어요. 대법원에 접수가 된 게 2022년도 6월. 그러니까 1년 3개월 전에 했는데 이거를 1년 가까이를 말이죠. 그 오경미가 끓이고 앉아 있어요. 예. 이 오경미가 끓이고 앉아 있다가 지난 6월 달에서 전원합의체로 넘긴 거예요. 석 달 전에야. 이게 김명수의 꼼수예요. 이러니까 재판 지연 문제가요. 우리 순수 민간인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인권 침해와 자산 침해를 가져다 주고 그들의 세계에 있는 실세들한테는 면죄부를 주는 이래서 재판 지연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힘없는 우리 서민들한테는 인권 침해, 재산권 침해 그리고 실세인 그들한테는 권력의 회복, 면죄부 요게 김명수가 지난 6년간에 해온 아주 못된 버릇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이 일각에서는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이거 뒤집힐 가능성은 적어. 예, 그런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를 맨 먼저 여러분께 이제 보도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극동방송에 이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극동방송 이제 끌어가고 계신데 여기에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극동 PK 장학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제 방송에서 한번 보도했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동환 목사님의 이 장학 재단 설립과 관련된 이 홍보 메시지를 여러분께 한 2분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봐주시면, 왜냐하면 김장한 목사는 이제 하우스보이로 공부하러 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이 교계의 가장 이제 원로 목사로 자리매김이 됐고, 대한민국 이제 기독교를 끌고 끌다고 보면 좀 그렇지만 리드해가는 아주 지도자급 인물 중에 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관정 장학재단
이종환 상사의 회장의 헌신적인 사랑과 그야말로 지원은 아시아 최대 기적의 장학재단 마중물이에요. 1조 7천억 김장한 요거를 제가 목사가 자세하게 미국 보도해드린 바 유학을 있는데 마치고 귀국해 오늘은 이 한국뿐 아니라 극동방송 오늘날 이준상 세계적으로 영향을 목사님이 끼치는 이끄는 장학재단을 영적 소개해드리는 거장이 순서를 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칼파워스의 고맙겠습니다. P, 빌리 김의 K를 각각 이니셜로 사용한 극동 PK 장학재단은 우리 곁에 있는 제2, 제3의 칼 요게 뭐 한 2분 정도 됩니다. 김장한 예. 목사와 같은 리더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11일 설립된 극동 PK 장학재단은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과 북한 이탈 중인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 유학생 등을 고루 선발하고 있으며 국내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극동 PK 장학재단 장학생들이 공부하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1,400여 1,400이면 39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장학금으로. 극동 PK 장학재단의 기금 마련을 위한 제13회 후원 골프 대회가 후원 골프 대회도 열려요. 10월 16일 안산 대부도에서 대부도에 열려요. 있는 더 헤븐 CC에서 열립니다. 오셔서 또 한 분의 칼파워스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을 받는 학생들 가운데 김장한 목사와 같은 리더가 세워질 것입니다. 극동 PK 장학재단과 함께 한 사람의 꿈을 응원해 주십시오. 10월 16일 많이들 참석하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분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방송 모두를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